안녕하세요, 지식부엉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시나요? 전세계 20억 명 사람들이 매일 10억 시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1분당 4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와 OTT 서비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유튜브에서 소비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보며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장래희망 중 3위가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79%가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한 것이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살아남기는 어려운 법.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유튜브에 도전하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1인 유튜버로 시작해 멀티 채널 네트워크 기업의 대표까지 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샌드박스 나이선 대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나이선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선 대표는 본명보다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도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나이선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데다 왜소한 체구를 가졌지만 스스로 즐겁게 만들 방법을 알고 있었던 그는 인기 있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며 희선이랑 놀면 재밌다 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학업에 등한시한 것도 아니어서 공부도 퀘스트를 깨듯 성과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그는 당시 명문으로 알려진 고등학교에 진학,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 수시로 합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대학 생활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 친구 3명과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니며 부자는 시간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판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나이선 대표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 교양으로 법학 수업을 듣다가 흥미를 갖게 된 그는 전과를 해서 사법시험까지 준비했지만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조바심이 생겨 허송세월을 했다고 하죠. 이후 군대에서 우연히 본 기업 광고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보고는 방송국 PD를 희망하게 됐지만 결국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뭔가 우유부단한 게 남야이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방송국 PD를 꿈꾸던 시절 단순히 이력서에 구독자 1,000명 유튜버라는 한 줄을 써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선택했나요? 당시 글로벌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핫한 게임이었어요. 오픈월드에서 무엇인가를 짓고 부술 수 있으니 디지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죠. 지금처럼 인기가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오랜 기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10대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열광할 줄 몰랐어요. 2013년 도티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스토리를 담아 재미있게 풀어내는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 큰 인기를 얻게 된 그는 초등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4위에 뽑힐 만큼 10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히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로 전향 후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를 했던 그는 유튜브로 쉽게 돈 번다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혼자 그 많은 일을 처리했어요? 그때는 초인적인 에너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확 늘어나고 피드백까지 오니 재밌더라고요. 방송 제작에 사용된 프로그램 사용은 원래 할 줄 알았던 건가요? 아니요, 잠을 줄여가며 작업을 했었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에 포토샵을 배워서 텍스트와 썸네일 제작도 직접 했어요. 직접 하다 보니 많은 경험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제목 달기, 영상 설명, 썸네일, 섹션 분할 등 하나부터 10까지 챙긴 경험이 자산으로 남았죠.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예외 없이 업로드해왔어요. 유튜브 콘텐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았으면 해요. 용기, 소신, 끈기, 멘탈, 공감 능력, 5가지를 크리에이터 성공 조건으로 꼽은 나이선 대표는 그중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선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만나요. 내가 만든 스타, 우리만의 스타인 거죠. 특정 취향을 다루는 특성상 그것을 좋아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냐고 물을 때면 게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과 잘 지내는 게 먼저라고 말해줘요. 팔로워 100명과 잘 지내려면 소통과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2014년 구글에서 근무하던 친구인 이필성 대표와 손을 잡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시 말해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획사인 샌드박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설립 5년 만에 매출이 600억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성공 비결이 뭔가요? 크리에이터가 직접 운영하는 MCN이라 많은 크리에이터가 좋은 점수를 줬다고 봐요.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시대가 산업을 팽창시킨 측면도 있고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롤모델이 없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항상 있어요. 사실 저희 회사는 시대에 끌려가듯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MCN도 있는데 참고가 되지 않았나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크리에이터 지원과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함께 확장해 나가며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훌륭한 임직원이 참여하면서 극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현재 489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되어 있고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샌드박스는 독특한 기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면 1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오픈 미팅을 진행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 질문과 응답을 갖기도 하는 데다 분기에 한 번 반나절 동안 샌드박스 트레이닝 데이라는 이름으로 사내에서 강연자를 뽑아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고 하죠. 또한 수평적 구조만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는 인간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공동창업자 이필성 대표는 업무는 수평적으로 권한과 책임은 수직적으로 라는 샌드박스만의 문화를 구축하게 되었다 합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비인간적인 이유가 뭔가요? 자신이 가진 타이틀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고 승진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중요한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것도 비인간적이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하는 방식은 수평적으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되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인사평가를 다 하다가 지금은 인사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구글처럼 넷플릭스처럼을 외치는 것보다 각 조직에 맞는 문화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필성 공동대표의 말에서 샌드박스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통령 도티 나이선은 꿈이 없다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방송을 하면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놔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죠. 그 친구들에게 벌써부터 꿈이 확실한 건 잘못된 게 아닐까? 더 많은 발견과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말해줘요. 지금 한 가지에 매몰되면 나중에 발견된 꿈을 놓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살피며 사람들이 동경하는 회사, 입사했을 때 실망하지 않는 회사, 한국의 디즈니가 되고 싶다는 샌드박스의 야심찬 계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샌드박스 나이선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